또야? 윤정은 약봉지를 흔들며 말끝을 삼켰다. 수빈의 머리는 땀으로 축축했고 숨소리는 가쁘고 불규칙했다. 가슴이 답답해 심장이 막 쿵쿵거려. 10살 수빈이는 요즘 들어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자주 호소했다. 기관지약, 알레르기약, 신경안정제까지. 애 하나 키우는데 약국에 몇 달치 월급이 들어갔다. 수빈은 태어났을 때부터 유난히 아팠다. 미열과 알레르기, 숨이 찬 호흡, 밤마다 공포에 질린 듯한 비명,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을 들락날락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고 정신과에서는 불안장애 가능성만 말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 현수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요즘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수빈이 또 안 좋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애가 너무 우리랑 안 닮지 않아? 현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지금 그 얘기 또야? 아니, 그냥.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요즘은 정말 이상해. 내가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도 애가 나를 거부해. 며칠 전 윤정은 동네 지인과 마주쳤다. 수빈과 함께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 지인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수빈이 엄마 아빠랑은 참 안 닮았다 하. 혹시 진짜 죽은 거 아니에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농담인 줄은 알았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수빈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번엔 가슴 통증이 극심했다. 소아심장 전문의가 내놓은 말은 윤정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전적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일 수도 있는데 가족력 확인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남편의 머리카락 한 가닥, 수빈의 칫솔, 그리고 자신의 손톱을 깎은 조각. 그녀는 모든 걸 조심스럽게 비닐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10년 전 출산 당시의 장면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그날 병실, 옆 침대, 짙은 립스틱에 고가의 가운을 걸치고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던 여자. 강성병원, 강성그룹 회장의 부인. 며칠 뒤,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입니다. 부모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정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방 안에서 수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거야?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남편 현수에게 내밀었다. 현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들었지만 곧 입술이 굳어졌다. 모자관계 불일치. 친부, 친모 모두 아님. 유전자 일치 확률 0.002%.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수빈이. 진짜 우리 애가 아니래. 현수는 멍하니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출산 후 병원에서 찍은 사진. 링거를 꽂은 채 머리를 질끈 묶은 자신, 간호사 품에 안긴 아기 수빈. 그리고 그 옆 침대. 화장을 짙게 한 젊은 여자가 침대에 누워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듯 말하고 있었다. 옆 침대에선 자꾸 애 울음소리가 나잖아. 조용한 대로 바꿔줘요. 그때도 기분이 나빴지만 출산 직후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니 그 여자의 이름이 선명히 떠오른다. 강유진, 강성그룹 회장의 부인. 다음 날 윤정은 강성병원을 찾아갔다.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2015년 3월 17일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신생아실 기록을 좀 열람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죄송하지만 출산 후 5년이 지난 기록은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산모예요. 제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요. 그럼 병원 의무기록부나 진단기록으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날 같이 입원했던 산모 정보도 확인 안 되나요? 옆 침대에 있었던 분인데 성함이 강유진 씨였어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일절 응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오는 순간 윤정은 문득 기시감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옆 카메라가 멍하니 돌아가고 있었을 뿐.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병원 구내식당 쪽에서 들리는 작은 대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여자가 왔나 봐. 그 사건 아직도 모르나 봐. 말도 못 꺼내게 돼 있잖아. 다 묻힌 일이지 뭐. 윤정은 귀를 기울였다. 속삭임은 곧 사라졌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섭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정은 인터넷으로 강유진을 검색했다. 그리고 떠오른 기사 하나에 숨이 멎을 뻔했다. 강성그룹 강유진 부회장의 딸 서아 양 최연소 영재. 윤정은 모니터 앞에서 말없이 기사 속 사진을 바라봤다. 똑 부러진 눈매, 얄쌍한 턱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그건 거울 속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애가 내 딸일지도 몰라. 윤정은 천천히 입을 닫았다. 이제 확신이 아닌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곧 자신의 세계를 완전히 뒤엎을 진실로 이어질 것이다. 윤정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서아. 기사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10년 전 병실에서 신생아를 안고 오던 간호사의 얼굴도 웃고 있었어.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어.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출산 당시 진료 기록에 있던 간호사 이름을 다시 찾아냈다. 정은주 간호사. 곧바로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놀랍게도 아직 간호사 면허를 유지 중이었고 현재는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었다. 윤정은 약속 없이 병원을 찾아갔다. 점심시간 무렵 하얀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 하나가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 윤정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정은주 간호사님이시죠?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저 아세요? 10년 전 강성병원 산부인과에 계셨죠? 2015년 3월 17일. 제가 아이 낳던 날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눈치를 보더니 죄송해요. 환자분 지금 외래 중이라. 윤정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 이거요. 이 아이. 저랑 아무런 유전적 관계가 없대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키웠어요. 그날 병실에 있던 아이가 바뀐 거예요. 정 간호사는 침묵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덜덜 떨리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 간호사님. 그날 새벽에 아이를 옮기지 않으셨어요? 기억 안 나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랑 강유진 같은 병실에 있었던 날. 그 말에 정 간호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산모 한 명이 출산 중 이상이 생겨서 아이들을 받고 수면실에 넣으라고. 누구 지시였어요? 병원장이었죠. 당시엔 당연히 아이 상태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윤정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바꿔치기였는지는. 거짓말 마세요. 윤정은 이를 악물며 쏘아붙였다. 그날 아이 안겨줄 때 당신 손이 떨렸어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죠. 정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땐 저도 두려웠어요. 상대가 강성그룹이었으니까요. 윤정은 돌아서며 말했다. 그쪽은 두려워서 눈 감았겠지만 난 진실을 밝힐 때까지 눈 못 감아요. 그날 밤 윤정은 자정까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출생 기록, 병원 기록, 뉴스 기사, 아이 사진을 쭉 나열해 놓고 퍼즐을 맞추듯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서아. 그녀는 속삭였다. 내 딸.
엄마가 데리러 갈게. 서울 청담동 강성그룹 본가 저택. 서아는 거대한 저택 한가운데 놓인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침 식사 자리였지만 따뜻한 말은 없었다. 서아야, 물은 마셨어? 네. 목소리가 왜 그래? 또 울었니? 아니에요. 강유진은 표정 하나 없이 식탁 반대편에서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걱정도 애정도 없었다. 강성 회장은 늘 그렇듯 조간신문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손을 내려 무릎 위를 만졌다. 작은 멍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 집은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난 항상 조심해야 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아니, 표정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머니는 그 작은 손을 꽉 잡고 버릇없이 굴지 마 하며 어깨를 밀었다. 때로는 팔목을 비틀기도 했다. 혹여 울음이 터지면 울지 마. 너 같은 애가 울 자격 있어? 그리고 다시는 그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어릴 때부터 배웠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숨죽이고 웃는 법부터 배운다. 그날 오후 강성문화재단 행사장. 차세대 인재상 포럼에 서아가 대표로 초대됐다. 기자들은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다. 10살의 국제영재원 예비 입학? 진짜야? 역시 강성그룹 딸은 다르네. 서아는 무대 위에 올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외운 듯한 말투로 인사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윤정. 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서서 그 아이만을 바라봤다. 웃고 있지만 눈빛이 울고 있어. 행사 후 서아는 휴게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찍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다. 윤정이었다. 서아 양. 서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너무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어릴 적 사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서아는 당황한 듯 작게 웃었다. 글쎄요. 그런 걸 별로 찍지도 않았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서요. 어릴 땐 누구한테 많이 안겼어요? 보통 유모요. 엄마는 바쁘시고 아빠는 항상 출장 중이세요. 서아의 말은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번 되뇌인 자기소개처럼 들렸다. 윤정은 서아의 손목을 살짝 바라봤다. 소매 끝으로 아주 작은 멍자국 하나.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아이.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도 티내면 안 돼요. 그 순간 윤정의 가슴이 쿵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건 10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야. 그런 말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서아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울면 혼나요. 아빠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엄마는 화내요. 가끔 손목을 잡거나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요. 그래야 이 집에서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서아를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 서아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강유진. 굳은 얼굴, 손엔 명품 클러치백. 그녀는 윤정을 힐끔 본다. 이분은 그냥 인사드렸어요, 엄마. 이제 가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윤정에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강유진을 따라간다. 등을 곧게 세운 채. 하지만 그 작은 뒷모습이 윤정의 눈에선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 보였다. 내 딸이 맞아. 너는 그 눈빛까지 나랑 똑같아. 윤정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아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이제 그 지옥에서 꺼내줄게. 이름이 오수빈. 출생일 2015년 3월 17일. 강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은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병원 진료 기록과 사진, DNA 검사 결과지를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있었다. 정은주 간호사의 증언 녹취도 확보했어요. 기록부엔 없지만 병원 내부 보고서엔 환아 교체 가능성 언급이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 정도면 정식 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강성그룹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분명히 탕!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남자가 들이닥쳤다. 수트 차림, 선글라스, 귓속엔 통신기기까지. 오윤정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강성 측에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탁! 봉투 하나가 윤정 앞에 떨어졌다. 법적 절차에 앞서 선처를 바란답니다. 윤정은 봉투를 열어본다. 그 안엔 현금 수천만 원짜리 수표. 그리고 한 줄짜리 쪽지. 딸 얘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 순간 윤정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딸 얘기는 없던 걸로 해달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암묵적인 협박이에요. 이대로 포기하란 뜻입니다. 윤정은 손으로 수표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대로 찢어버렸다. 내 아이 돈 몇 장에 포기하라고. 같은 시각. 강성그룹 회장실. 그 여자가 움직였다고요? 강유진은 차가운 얼굴로 서류를 던졌다. 기사 하나라도 퍼지면 우리 집은 완전히 매장당해요. 출생기록 조작, 유전자 바꿔치기, 의료기관 은폐.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와인을 내려놨다. 계속 감시 붙여요. 필요하면 협박도 각오해야지. 그날 밤 윤정이 귀가하자 현관 앞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자신의 주소, 가족 정보, 수빈의 학교와 학교 시간표까지 빼곡히 적힌 문서. 윤정은 손이 떨렸다. 경고야. 지금부터 내가 움직이면 너의 남편 아이 너의 부모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러나 윤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뉴스 제보란을 열었다. 사회면 한라인 제보. 강성그룹 자녀 바꿔치기 의혹, 피해자 친모 직접 제보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강성그룹의 자녀 출생 기록에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 속 기자의 목소리에 윤정은 손끝이 떨리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10년 전 강성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기의 기록이 바뀌었다는 내부 제보와 친모 측 DNA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강성그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날 강성그룹 본사 회장실. 회장님, 기사 모든 포털 메인에 떠 있습니다. 강유진은 핸드폰을 탁 내려쳤다. 그 여자가 진짜 미쳤구나. 회장은 조용히 신문을 접고 말했다. 이건 그냥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사건이 커지기 전에 정리해. 필요하면 직접 경고해. 같은 시각. 서하는 학교 복도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친구들끼리 모여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너 그 기사 봤어? 강성그룹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나 봐. 헐, 설마 서하 얘기야? 진짜면 대박이다. 근데 쟤한테 말 걸면 안 되겠다. 서하는 말없이 연필을 꽉 쥐었다. 심장이 쿵쿵 박자 없이 뛰었다. 출생이 바뀌었다고? 집에 돌아온 서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서랍 깊숙이 숨겨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사진 몇 장. 갓난아기 시절의 모습. 하지만 어느 사진에도 부모는 함께 찍혀 있지 않았다. 단 한 장. 강유진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성. 서하는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며칠 전 행사장에서 만난 그 중년 여성.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 걸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 그 사람 품에 안기면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며칠 후 윤정은 수빈을 등굣길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중 도로변 정류장 앞에서 강성그룹 차량이 멈춰섰다. 창안 서하가 앉아 있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서하는 조용히 창문을 반쯤 내리고 입술을 움직였다. 그날 왜 저를 보며 울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다. 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서하는 다시 창을 닫았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크게 울렸다. 처음 본 사람인데 왜 눈빛이 그렇게 따뜻했을까? 그날 밤 서하는 처음으로 꿈을 꿨다.
낯선 품 안에서 포근하게 안겨있는 꿈.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한마디. 서아야, 엄마가 왔어. 서울지방법원 가사이부 대심 판정. 윤정은 재판정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강유진과 강 회장, 그리고 서아. 세상은 지금 두 아이의 10년을 놓고 진실과 책임을 묻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말했다. DNA 검사 결과 오수빈 양은 윤정 씨와 강현수 씨의 친딸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강서아 양은 윤정 씨와의 유전적 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강유진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회장은 여전히 감정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서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자리를 상상조차 못했겠지만 윤정은 지금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제 딸은 강성과로 보내졌고 강 회장님의 딸은 저희 부부 품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왜 바뀌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는 병원 관계자와 내부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온 건 딸을 뺏긴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게 된 뒤로는 다만 그 아이를 구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본 법원은 오수빈 양의 출생신고를 정정하며 강서아 양의 친모로 오윤정 씨를 공식 인정합니다. 보호권은 친모에게 이양하며 강성그룹 측은 양육기간 중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정안은 숨죽인 정적. 강유진은 일어서며 외쳤다. 저 아이는 우리 집 아이야. 내가 10년을 키웠다고. 판사가 단호히 말했다. 그 10년 아이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청담동의 고급 저택 앞. 이삿짐 차량 옆에서 조용히 서 있는 서아. 윤정이 다가갔다. 서아야, 괜찮아?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윤정의 눈가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 말 들으려고 10년을 버텼어. 서아는 조심스럽게 윤정 품에 안겼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윤정의 집. 소파에 나란히 앉은 수빈과 서아. 서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가족이야?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응. 엄마가 우리 둘 다 지켜줬잖아. 10년 전 아무도 몰랐던 바뀐 운명. 하지만 이제 그 끝에선 사랑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상엔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낼 때 그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더 많은 반전과 감동의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